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일찍 줌을 하게 됐고요. 개인적으로 시간이 조금씩 바뀔 수 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오늘도 저는 화면 공유를 두 개를 좀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여기서 다 언급을 할 필요는 없고, 근데 다른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솔직히 저는 기가 차서, 그래서 어 대부분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좀 넘기기가 사실은 그냥 없는 것처럼 넘기기가 제 성격상 또 되지를 않아서 설명을 좀 드리고 하는데, 오늘 내용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저한테 전달이 되는 내용인데, 한번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가온누리라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19개 노도 중에서 두 번째에 위치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이전에는 이게 그렇게 2위에 올라와 있을 정도가 아니었는데, 가장 많이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2위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어, 한번 개별적으로라도 제 의견과 어떤지 한번 어,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이 글을 올렸습니다. 가온누리 SOM 분들의 안티들의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안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안티를 저희 단톡방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또 나타나요. 자, 한번 봅시다. 최근 가온누리에서는 안티 주동자와 화합을 시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서로의 주장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각각의 단톡방에 진원자와 배원식이 실명으로 입장하여 커뮤니티의 화합을 이끌기 위한 작은 시도를 먼저 시행하였습니다.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를 여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고 저도 마찬가지 피해자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피해자라고 보면은,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이런 공공연한 내용에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안티라고 해놓고 갈로 해가지고 피해자 퀘스천 마크를 달아놨어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게 시간이 좀 지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피해자로서, 그다음에 당장의 이런 피해를 떠나 가지고 우리는 배임 행령으로 그 사건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러면 우리를 안티로 봤으면은 그들은 피의자가 돼야지요. 그것들을 추종을 한 일종의 공범이니까. 이렇게 두 방이 그 어떠한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 작은 시도를 시행했다. 가장 큰 이유인적 K스테디움은 먼저 유저 확장이 제일 큰 과제라 생각하였고,
이 말은 뭐예요? K스테디움은 유저 확장이 제일 큰 과제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2년여 유저 확장을 위해 각 노드에서 노력하였으나 K스테디움의 유의미한 유저 확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이에요. 않았습니다. 과거형이죠. 지금까지 어, 뭐 또 제가 말하는 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과거지요. 지금까지의 결과가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유저가 이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만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에 다른 쪽에서 유저 확장을 위한 노력보다는 KOK 유저를 K 스테디움 유저로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끌고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사람들을 그쪽으로 자산 이전을 하게 만들고 K 스테디움이 그렇게 좋고, 그 다음에 비전이 좋고, 뭐 그 전 세계 8승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펜션이라는 뭐 그런 용어까지 써가면서 옮겨가도록 만든 게 여기에요. 근데 그 결과 성과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개개인이 지금까지 2년여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2년여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거기에 옮겨가신 분들이 얼만큼의 수익을 어, 이전을 할 당시와 비교를 했을 때 얼만큼의 수익이 실제로 생겼는지,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렇게 이 K 스테디움을 운영을 해서 했다면은, 그리고 올해 2024년이 되면은 벌써 로드맵이라든가 사업 계획이 이미 발표가 되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작년 2023년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부분을 수치적으로도 좀 알려줬어야지요. 그러고 나서 올해 와가지고 어떻게 할 거다 작년에 계획을 세웠는 부분을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이런 말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에 이 글을 쓴 사람, 이 가업누리라는 쪽에서는 도대체 지금까지 했는 결과가 뭐가 있는지 그 성과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참여를 하고 가업누리에 위임을 했으면 가업누리가 하나의 그 사업자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를 하나하나를 사업체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성과를 보여줬는지,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위임을 했으니까, 투자 위임을 했으니까. 즉, 물리적으로는 KOK와 K스테디움이 합쳐지기 힘들지만, 우리 K스테디움의 SOM 분들이 KOK 플레이를 버리지 않고 함께 투자하듯이, 이런 말 자체가 저는 사실 엄청나게 화가 나요. KOK와 K스테디움은 지금 완전 독립되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 대우 지금은 뭐 그룹사에서 다 대우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다시피 해버렸지만은, 대우그룹사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그룹사, LG그룹사, SK그룹사 이렇게 보면은 그 하나하나가 독립재산제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해 가지고 동시에 같이 나눠 먹나요? 성과가 잘 나는 쪽하고 못난 쪽하고 이거를 다 합쳐 가지고 그룹사 전체를 그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동시에 되나요? KOK는 말 그대로 KOK 플레이는 KOK만을 토큰으로서, 기축통화로서 여전히 유지를 해오고 있고, K스테디움은 KOK 토큰에서 코인으로 바뀐 다음에 지금은 기축통화를 공공연하게 그렇게 어나운스 했잖아요. K스타라고. 그러면 별개예요.
그런데 답답하고 지들끼리 하다가 안 되면은 자꾸 KOK를 끌고 들어와요. SOM들이 KOK 플레이를 버리지 않고 이게 버리고 싶다고 버리고 뭐 그러니까 SOM 거기에 그 소수 어떻게 보면은 KOK 플레이에 90만이 있다라고 하면은 K스테디움에 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버리고 자시고 그다음에 SOM들이 뭔데? 몇 명이나 되는데 KOK를 버리고 뭐 않고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함께 투자하듯이 여기는 개개인들의 그냥 그 자의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들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뭐 하는 거지. SOM 분들 뭐 우야라고. 이 사람들도 개개인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K스테디움에 투자를 그 자산 이전을 함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KOK라는 것과는 별개의 K스타를 가지고 K스타로 투자를 한 걸로 돼 있을 거고 거기에 뭐 지금 루이인가 뭐 그걸로 저기 보상을 받고 뭐 그 정도 외에는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근데 KOK를 버리고 막 이런 말 자체를 저는 듣는 것 자체가 정말 개인적으로는 역겨울 정도로 이 아 좀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이 표현 자체를 너무 좀 무식하게 하지 않았나. KOK 플레이에만 남아 계신 분들도 자산 이전이 아닌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하고 싶 이 여기에 정말 그 K스테디움이라는 데에 또는 여기는 K스테디움보다는 그냥 커뮤니티 풀이죠. 커뮤니티 풀에 참여하는 정도지 K스테디움에 투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에 가업놀이라는 것도 하나의 뭐예요? 노드고 커뮤니티 풀에 투자를 한 단체지요. 뭐, 어떻게 보면은 법인처럼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데잖아요. 거기에 자산 이전을 하고 안 하고 그다음에 KOK 플레이에 남아 계시는 KOK 플레이에만 남아 계시는 분들도 자산 이전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사 가지고 넣을 수도 있기는 하죠. 그런데 안 하고 싶다는 거지. 지금까지 내용을 우리가 그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들을 다 보고 있는데 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들 또 다른 쪽에 뭐 그 진원자수 있는 방에서 뭐 있는 분들도 하고 싶으면 이미 갔겠지요. 했겠지요. 딴 곳에서 신규 유저를 유치하는 노력보다 그래도 이 방식이 더 쉽다 생각합니다. 와, 정말 정말 의견 자체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KOK 프레이에만 남아 계신 분들은 안티들의 얘기에 더 솔깃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나 이걸 쓴 사람 개별적으로 아니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런 저기 줌이나 여기에서 대화한 내용을 같이 한번 띄워봤으면 하는 게 여기 이 글을 쓴 사람들 거기에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지금 그 DAB라고 하는 것들 사용할 수 있는 분들 몇이나 되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왜? 딴 곳에서 신규 유저를 유치하는 노력보다 그래도 이 방식이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KOK 플레이에 계시는 분들이 KOK 자산 이전하는 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이거를 자산 이전이 아니더라도 사가지고 케이스타를 사라는 이야기겠지요. 해가지고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돈도 없고
그 다음에 뭔 비전도 없는 사실은 이 글을 쓴 사람과는 완전히 그 의견 자체가 다르다는 거지요. 근데 밑에 내려가면은 정말 어 정말 또 그 욕이 그냥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여기 있네. 저 K-스테디움이 생태계 확장을 위한 고육지 고육지책이다 생각합니다. 고육지책이래요. 생태계 확장을 하기 위해서 요렇게 위에서 이야기한 것 이렇게까지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태계 확장이 안 되다 보니까 이 KOK 쪽에 계시는 분들도 이쪽에 좀 참여를 자기들 SOM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옮겨갈 때 어떻게 옮겨갔는지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에서 좀 사가지고 다시 들어왔다. 근데 다시 사가지고 여기에 왜 들어오겠어요? 여기가 제일 좋은데 쓸데없는 돈을 왜 또 여기 사가지고 KOK 플레이에다가 남겨놨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표현을 잘했어요. 언제까지 우리들만의 리그에만 있을 수 없고 그 시작은 안티 집단들로부터 보여집니다. 안티 집단들로부터. 요딴 말을 쓰면서 옮겨오래요. 정말 욕 나오는 표현들이지요. 근데 이런 내용을 여기에 있는 이 사람도 지금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정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어 어떠한 뭐 표현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에 우리 가온누리 애서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안티들과의 대화는 꼭 필요하다. 언제까지 물리적인 충돌만 할 것인가? 이제까지 많이 했고 결과는 끝나지 않는 싸움이다. 물리적 충돌. 이거는 우리하고는 그뭐 예전에 실천연합 할 때는 그 몇몇이 지속적으로 해왔었지요. 그러고 나서 저도 한 번인가 그 물리적 충돌까지는 없었지만은 두 군데서 시위를 할 때 실전연합의 편에 서서 어, 시위에 참여를 했지요. 두 번째, 안티들은 우리들의 주적이다.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 끝까지 그들과 싸워야 한다. 화합은 없다. 여기에서 신규 유저를 유치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 방식이 더 쉽다. 뭐 KOK 플레이에만 남아 계시는 분들의 자선 이전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사가지고 저게 가는 게 좋다. 이딴 말을 쓰나 놓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도 저도 관심 없다. 각 개인의 의견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은 제한, 가리게 합니다. 그동안 격하게 많이 했잖아요. 지금 안티 세력은 KK 플레이 전체를 대변하는 세력으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안티 세력을 앞에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있는 방을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빙산의 일각도 아니고 세 발의 피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싸움을 하느냐? 그리고 이런 내용을 띄워주는 거를 누가 제일 좋아할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이런 내용 정도 가지고 또 1위에 있는 노드와의 경쟁 체제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으로 하면은, 어느 한쪽, 저희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쪽은 아주 뭐라 그럴까, 평온할 수가 있지요. 근데 우리는 이쪽은 지금
이전에 그 고레벨들이 소위 말해서 커뮤니티 풀의 그 노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노드를 운영을 하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왈가왈부하는 거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 법적인 싸움도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면은 한쪽은 되게 편안하겠지요. 근데 요 글 내용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쪽의 이야기가 기사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 나머지는 여기 그냥 대충 한번 읽어 보시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겁니다. 4조 KOK 토큰 사기 논란 미디움 새 코인 리고 판매한다. 잘 봐놓으셨다가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뭘 먼저 보셔야 되냐면 반드시 이 어, 녹취록을 한번 들어보세요. 12월 14일 열린 미디움 직원 대상 경영진 간담회 녹취록 정말 꼭 좀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이 밑에 기사에서 좀 일부는 그대로 언급을 해놨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4조 원대에 이르는 가상자산 토큰 사기 혐의로 검경 수사를 받는 미디움이 신규 가상자산 판매를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움은 KOK 토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기존 사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탓에 조직을 개편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가상자산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5일 조선비저가 입수한 미디움 사내 간담회 녹취 파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 미디움 대표 권모 씨와 최고 재무 책임자 CFO 문모 씨는 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경영진은 미디움 직원의 소속법인 변경과 새로운 가상자산 판매 계획을 언급했다. 근데 이 녹취록은 어떻게 보면은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이 여기서 이야기했다시피 개혁 주식회사 미디움에 딱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알 거고 대표니까. 그 다음에 CFO는 우리가 백서상에 보면은 문무식이라고 어 그리고 저는 알아요 누군지.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여기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경영진은 간담회에서 직원들 모두 소속 변경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가장 많은 인원이 리고 한국재단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리고는 싱가포르와 한국에 거점을 둔 블록체인 관련 업체다. 또한 경영진은 리고 재단에서 만든 가상자산 리고를 프라이빗 세일, 비공개 판매 방식으로 판매할 것이라 밝혔다. 미디움에서 리고 재단으로 인력 고용 승계 후 발생하는 초기 비용 충당을 위해 쓰다. 새로 만든 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해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아름아름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꼭 토큰을 처음 판매할 때 초기 투자자를 유치해서 투자금을 모은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경영진은 거래소 상장이나 크라우드 세일이 아니라
유관기관이나 관계사 등을 통해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리고 이 부분은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이 회사가 어, 그 재무제표상으로 어, 이전에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참조를 했을 때 이 회사가 KOK와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떠한 계약 관계로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K스테디움이라는 곳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한 인물이 있고, 거기에 뭐 미디움 그 LTD나 메타엠이나 K스테디움 PT나 모든 것들, 그 다음에 그 여기 그 영상을 한번 실제로 들어보시면 거기에 언급이 되는 회사가 이 리고도 있지만은 비유 테크놀로지라고 또 나와요. 거기에 관련되는 기사들도 여러 번 나왔고, 그러면은 이 모든 것에 관련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 멤버들이 누구냐? 이런 것들 한번 역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추적을 해보세요. 미디움은 지난해 초부터 리고 재단과 접촉한 것으로 전해진다. 녹취 파일에 따르면 미디움 사업 개발 인력 상당수가 이미 리고 프로젝트에 투입 중이다. 아울러 리고 재단은 지난해 11월 3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개 사이트인 코인마켓에 코인 등록을 신청하기도 했다. 미디움이 조직을 바꿔 새로운 가상자산 판매에 돌입하는 것은 기존 미디움 이름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경영진은 간담회에서 미디움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 있어 공격에 대응해야만 하는 일들이 생긴다며 이러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리고 프로젝트는 리고 한국재단에서 진행하는 걸로 갈로해서 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디움은 KOK 토큰 사기 논란에 휩싸여 울산지검, 울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서울강남경찰서 등의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 단체 주장에 따르면 기존 콕 토큰 발행사는 2019년부터 콕 토큰 사업 설명회를 열고 콕 토큰을 지금 구매하면 가치가 뛸 것이라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예치에 투자하길 독려했다. 이거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후 미디움은 2021년 콕 사업을 인수했고, 이것도 봐야 돼요.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안 되지만은 지금 하는 행위를 봐서는 이 표현이 저는 맞다라고 또 봐요. 투자자들이 예치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오입금 방식 등으로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투자금 원금 회수도 막아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게 피해자 단체의 주장이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상자산 산업계 안팎에서는 국내외 피해자 90만 명의 피해 금액만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수산된다. 미디움은 사기 의혹과 수사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 부산시와 업무 협약을 맺었던 사업이 무산되는 등 사업 진행에도 예를 먹고 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내용이 조금은 잘못됐지요.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해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한다. 사업 계획서도 없이 제안서 정도만 가지고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뭐 이런 얼 저기 이런 것들 때문에 MOU를 맺었던 게 사업이 무산이 됐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MOU 자체는 계속 진행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이 뭐 하고 싶으면은 MOU가 아니고 MOA로 가든지 뭐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 내고 거기에 타당성 여부라든가 모든 것들을 검토를 하고 나서 진행이 되는 거지. 뭐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다음에 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뭐 그 본사 이전 정도였는데 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이날 간담회에서 직원들이 리고의 비즈니스 모델 BM에 대해 묻기도 했지만 경영진은 리고의 BM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경영진은 BM에 대한 질문은 다른 자리에서 하자며 오늘은 회사 현안 중 자금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하는 걸로 시간을 갖겠다고 말하며 적답을 피했다. 다만 미디움이 법인을 완전히 청산하는 과정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움 소식에 정통한 한 기업 고위 관계자는 미디움이 법인을 정리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 유지를 위해 인력을 다른 조직으로 이전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는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은 법인은 내가 어떤 이유로 법인을 뭐 폐지를 하겠다, 폐업을 하겠다라고 신고를 하고 뭐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남겨놓을 수 있어요. 이름은 남겨놓고 다른 쪽으로 다 쪼개졌지요. 우리 정말 많은 업체 이름을 듣잖아요. 근데 그 각각의 업체의 법인들의 멤버들을 다른 멤버들이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새롭게 나온 이런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그전에는 다 동일한 여기에서 언급되는 회사의 직원들, 임직원들이 다 거기에 뭐 몇 개에 걸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 속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 예를 들어서 자금이 사실은 저는 지금 현재 아 겉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은 말라버렸다. 그러면 저희는 배임 업무상 배임을 통한 횡령을 했다. 그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다. 그러면 그 자금을 정상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현재 여기에 바로 쓸 수가 있냐? 이전 업체에다가 어떠한 지금 제가 확실치는 않지만 여러분들도 나중에 저희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매출이 만들어졌느냐? 돈의 출처는 어디냐? 이전에 사업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사업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신고를 했으면은 그 신고한 부분들의 각각에 대해 가지고도 조사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KOK는 하나도 쓴 적이 없다 그랬어요. 한 개도 유통을 시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재단은 돈이 있었냐? 재단에 뭔 돈이 있어요? 재단에서 KOK를 팔아야지만이 돈을 쓸 수가 있어요. 재단에서 하나도 안 나왔대요.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대요. 그럼 뭘 가지고서 여기에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돈을 개발
용역을 해서 돈을 벌었다. 재단이 예를 들어서 70억, 150억, 16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줬다. 뭐 어디에서 줬냐? 시사멘틀인가 뭐 거기에서 찾아갔을 때 그 회사의 직원이 그랬지요. 한 70억 정도가 들어왔을 거다. 그 70억을 재단에서 돈을 줄 수 있냐? 우리가 스테이킹을 하고 뭐 큰 사업 성과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플랫폼을 운영을 해가 수익금이 70억이 되냐? 그럼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우리의 접근은 그냥 사기. 그러면은 사기를 쳤다라고 할 수 있는 쪽은 뭐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해가면서 어, 사람들을 꼬드겨 가지고 여기에 사업에 참여하도록 만들고 거기에 그 내용을 많이 띄운 사람이 자기가 어, 언급을 한 내용을 가지고 쏘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해당이 되는 정도. 내가 그 사람을 믿고서 허위 사실에 쏘가서 이거를 소위 말해서 기망을 당해가지고 내가 여기 투자를 해서 피해를 봤다. 그러면은 그거는 고 레벨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노드 장들이 거기에 가장 해당이 많이 될 거고, 고 레벨에 있으면서 유튜브를 많이 한 사람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또 소개를 하면서 말 같지 않은, 그러니까 어, 뭐 예를 들어서 원금 보장을 해준다든가 뭐 기타 등등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사기죄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이렇게 문제가 되도록 만드는 쪽은 다른 쪽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설명을 드렸던 그 내용도 어떻게 보면은 어, 우리 피해자 단체 중에 하나 쪽에 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거기하고 거기에서 주장하는 걸로 해가지고 물리적인 그 싸움,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어, 그 시위라든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진행한 것도 물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방송을 통해서 그 인터뷰를 하고 뭐 이런 것들도 물리적인 행사라고 볼 수는 있겠지요. 그럼 거기에서 다룬 거는 문제의 본질을 따지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의 싸움인데 우리는 거기에는 별 관심은 없어요. 다만 이 KOK에 있는 사람들을 그쪽에 저거 투자를 하라거나 그다음에 우리를 표현을 또 안티 집단으로 표현을 해놔놓고 그쪽에다가 뭐 하니 안 하니 그다음에 투표를 쥐들끼리 하면은 하는 건데 근데 그 결과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냐? 근데 그런 내용을 보고 있는 그 위임을 한 사람들은 그 내용을 듣고서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있냐? 예,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가 가장 많은 유튜브를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가 되느냐? 거기에 설명을 하고 온라인 상에서 설명을 한 내용을 듣고서 내가 리프레를 할 만큼의 능력이 되느냐. 그 다음에 지금 CEX에 상장이 되고, 거래가 되고 있는데 내가 받은 거를 거기에 내보내서 매수, 매도, 저거 매도를 할 수 있냐.
뭐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을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저기에서 극히 주장을 하는 DPOI, 그 다음에 R2E, 그게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 거에, 내 스스로를 따져봤을 때, 그게 내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냐, 어떠냐. 이런 거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그거 자체를 판단을 못 하시는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을까. 안타깝지요. 정말 많이 안타깝지요.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는 거와 별개의 것이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한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돼버리면은 한쪽은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 편안할 수는 없지요.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스스로들은 다 듣고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오늘 기사 나왔는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이미 우리는 그 영상 속에서 나왔던 언급됐던 회사,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언급이 되는 거 다 합쳐보면은, 그러면은 그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블록체인 개발을 특화한 회사인데, K스테디움의 주 멤버가 그 사람들인데, 뭐, 문어발식으로 그냥 뭐 여기도 저걸 두고 저기도 저걸 두고 뭐 한 그런 거다라고 보면은, 그러면 여도 저걸 두고 저도 저걸 두면은 월급도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그러겠네요. 그리고 KOK와의 별개로 거기에 개발을 해준 업체가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면서요. 미디움인데 거기는 KOK와의 무관한 쪽으로 모든 걸 다 옮겨버렸잖아요. K스테디움과도 K스테디움은 K스타니까 뭐 그렇다 손 치고,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은 KOK 재단에서 KOK를 시발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가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K스테디움이라는 것도 언급을 하고, K스테디움을 언급을 하면서 메인넷을 언급하면서 거기에 그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K스테디움을 이 메인넷이 나와 있으면 이거는 DF로 나와 있는 우리와 KOK 재단에서 또 하나를 운영을 하고 총괄을 해야 되는 이 K스테디움은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게 만들어졌을 때 KOK 재단에서 뭔가 용역을 줘가지고 이 재단 K스테디움 메인넷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게 개발을 한 회사 거예요? 아니면은 KOK 재단 거예요? 근데 본래 있던 회사의 모든 직원들, 그다음에 조직들이 다 다른 쪽으로 바뀌어 버렸지요. 다 이전을 하고 남아있던 사람들까지도 다 소속 변경을 한다고 하잖아요. 한 명 있어도 법인 유지할 수 있잖아요. 뭐 한 명만 있겠어요? 한 두어 명 있겠죠. 그러면은 커뮤니티 풀이라고 하는 곳에 계시는 분들이 그 기술력이 있다라고 한 회사가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가 있어요? 로드맵, 그 다음에 거기에 뭐 DAB 4개 정도 지금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4개 정도가 올라가 있다. 그 4개에 대해 가지고, 어, 이 앱 개발에 투자를 하는 거에 내가 뭐 표를 던졌다. 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하신 분이 몇 프로나 될까? 나는 했나 안 했나를 한번 따져보세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한 회사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멤버들은 나타나는 멤버는 한 군데고 업체는 수두룩하고 그리고 돈의 출처가 정말 거기에서 사업을 제대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돈으로 그게 움직이는지 아니면은 심지어는 KOK 재단 쪽에서 KOK를 받았다라고 그 용역비로 그걸 받았는데 한 개도 내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 회사의 매출이 그만큼 생겼으며 그 매출로 뭐 어디에는 어 지분도 인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뭐 90억, 12, 그다음에 그 회사가 그 CB를 발행한 쪽에서 또 유토피아 게임즈라는 거를 또 15% 지분 인수.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고리가 하나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그 자금이 어떻게, 어디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우리 세탁기처럼 하고 있는지, 오죽하면은 이런 정도의 그 투표까지 하려고 저런 내용을 띄어놔놓고, 그리고 우리가 KOK 플레이 있는 사람들이 뭐 거기에서 투표를 한다고 거기 가나요? 저는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너무 안 돼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지요, 여러분들. 기록물로 나와 있으니까 온라인상으로 올라왔으니까 제가 온라인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판단 한번 해보시라고. 그리고 그 기사에 있는 녹취 내용이 한번 들어보시면 그게 어, 내부자가 이야기를 하고 BM의 그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옮기라고 그러면은 그 보직 변경을 하고 뭐 그 저기 회사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하는데 개인의 권리라든가 권한 자체를 아예 묵살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나는 옮겨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옮겨가는 거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온당하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왜 옮겨가야 되는지 뭐 옮겨가는데 그 옮겨가는 쪽에 비즈니스 모델조차도 모르는데 일단 옮기는 거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 간다. 우리 지금 K스테디움이나 뭐 그런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덩그리하게 뭐 그 저기 그 플랫폼만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떠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돈을 탁 옮겨놓고 이제 와서는 니들이 투자를 한 사람들은 니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능동적으로 뭘 해가지고 이 사업의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러고 있잖아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어, 이런 내용을 올려드리는데 그리고 그 저쪽 가운데라는 쪽하고 뭐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좀 가진 쪽에서도 제대로 된 이런 내용을 한번 띄워보세요. 아, 뭐 맨날 사기, 뭐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난 피해봤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당연히 지금 현재 상태로는 결과물은 그래요. 그러니까 해결 방안을 찾지 않으면은 거기에 그 전 세계 8성이라는 사람이 그 녹취록에 그런 이야기를 뭐 스스로 그냥 했는 내용 보면은 어, 자기는 입증하기 힘들다. 적어도 어, 소수만을 위한 거는 그러면은 정말 거기에 참여를 하고 소수만 혜택을 본다 그러면 소수만을 가지고서 운영을 해야지. 어, 그러니까 거기에 그 방장이라는 사람이 그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잖아요. 그래서 그 방에서 탈퇴를 하고 싶은데 뭐, 탈퇴를 하면은 내가 뭔가 불이익을 당할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 소개를 하고 그렇게 방을 운영을 한 사람들은 현재 상황으로 보면 모두가 죄인들이에요. 거기에 내가 일원으로 참가를 하고 있으면 그거를 운영하는 작자가 결국에는 그 법적으로 했을 때 문제시 돼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이 방에 못 있게 한다거나 또는 뭐 그 불이익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협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근데 그거를 그렇게 또 받아들이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참,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까지 끌려왔고 그래서 가장 좋았던 시기는 재단이 있을 때 재단에서 개혁회 재단에서 법인대 법인으로 싸웠으면은 제일 좋았고 그게 이미 어 뭐 그 무력화돼 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결과물이 나올 거다. 그때 돼서 음 뭐 저쪽 그 자산 이전하신 분과 그다음에 저희 남아 있는 쪽, 그다음에 주장했던 바가 다른 쪽 단체와 우리의 관계가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돼 가지고 그냥 "미안합니다." 그 말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일 진행이 되면서 실제로 저는 허들 역할을 꽤 많이 해 오고 있다. 가장 중요한 내용 부분에서 그런 역할들을 했다. 그게 뭐 방송이든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뭐 그거는 나중에 결과를 두고 보면 알겠죠. 뭐. 자, 오늘은 오늘 그 읽어 드렸던 내용 그거를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언급됐던 쪽에 지금 여기서 기사에 나왔던 그 회사에 관한 정보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K스테디움을 운영을 해가는 데에 우리가 바라는 만큼이 될 수 있냐. 그 다음에 투자는 기본적으로는 K스테디움의 그 K스테디움 팀이라는 쪽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 결정은 누가 해요?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있는 쪽. 그러면은 커뮤니티 풀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완전히 어, 그냥 돌아가는 거 봐가지고는 저의 그 판단으로는 중앙 집권식이다. 노드들조차도 끌려가고 있다. 위임을 한 사람들은 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있다. 또 소수가 몇 명이 알고서 뭔가 설명을 하러 다니긴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역으로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수치적으로 어떠한 성과들을 냈는지를 좀 공개를 하라고 다그쳐야 된다. 그 다음에 개개 그 노드장들에게 저기에 지금 그 뭐 디앱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수익이 얼마가 생겼으며 실제로 접속자 수가 얼마며 전체적으로 지금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SOP 또는 뭐 각 그 저거 D앱의 접속자 수 이런 것들을 스냅 사진으로라도 찍어서 공개를 해라.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한번 어, 공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한 번 당했으면 됐지. 두 번 당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